안녕하세요. 나눌 속 충전되는 성토피아 정광용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보름달이 뜨는 날로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명절인 바로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에는 개인적인 기복 행사인 부럼 깨물기, 더위 팔기를 하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줄다리기, 다리 밟기, 고싸움, 돌싸움, 쥐불놀이 등 행사를 하는 명절을 말하죠. 요즘은 당연 쥐불놀이는 하지 않지만 부럼 깨물기는 아직도 많이 하죠. 한 해 애군을 맞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부럼 깨물기. 우리 성토피아 가족분들도 가족들과 부럼을 깨며 한 해를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보와 함께하는 광포트의 위클리 리포트. 이번 주 순서는요, 세계 위클리 섹스 뉴스부터 펀프란식스 리포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위클리 성스러운 뉴스. 첫 번째 뉴스. 섹스 기네스북 세계 최고를 찾아서. 섹스 기네스북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섹스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섹스 기네스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타고난 재능 부문. 가장 큰 성기. 남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성기 크기를 과장하는 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문의 객관적인 1위를 추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1969년 레벤 박사가 쓴 당신이 섹스에 대해 항상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라는 서적에 따르면 35.56cm의 성기를 가진 남자에 대한 얘기가 잠시 거론되나 어떤 증명될 만한 자료나 그것의 모양 등에 대한 언급조차 제시되지 않아 썰의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큰 성기는 12세기 초 로버트 딘킨슨 박사에 의해 기록된 길이 34.29cm, 둘레 15.87cm의 성기입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자면 킨제이 박사가 그의 보고서에서 표본으로 사용된 남자들의 성기 크기는 9.5에서 12인치, 30.48cm까지 라고 밝힌 부분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킨제이가 보고서를 위해 관찰한 표본 중에 하나인 그분이 2등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가슴. 베네딕트는 여성의 성적 해부라는 그의 책에서 가슴 무게만 7.26kg이 나가는 14살 소녀와 각각의 가슴 무게가 9.5kg에 달하는 30대 여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모네스티어라는 작가는 긴 열전이라는 책에서 19.9kg이 나가는 여성의 사진을 싣기도 했습니다. 1995년 중국 중화일보에서는 엄청나게 큰 가슴이 자라나고 있는 12살 소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팅 지아펜이라는 소녀는 48cm, 길이 30cm, 높이 10kg의 가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가슴이 그해 5월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주먹만 했던 것이 갑자기 아주 커졌다고 합니다. 가장 발달한 음모. 이 부문에서는 정확한 증거 자료들이 없습니다. 다만 월터의 자서전 나의 비밀스러운 생활에는 붉은 음모가 가득 덮여 있는 여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여성이 아마 세계 최고의 음모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숲을 더미들은 길고 굵었다. 그녀의 음모는 구부러지고 굽이치면서 그녀의 배꼽의 절반 정도까지 덮었다. 그리고 12.7cm 정도의 넓이로 펼쳐져 있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엉덩이 쪽까지 이어졌는데 엉덩이 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짧아졌다. 가장 큰 클리토리스. 남성들의 성기에 대한 다양한 해부학적 연구에 비해 여성의 클리토리스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문헌에서 특기할 만한 클리토리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824년 오토 브레슬로우는 11.4cm의 길이와 3.8cm의 지름의 클리토리스를 가진 아프리카 여성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녀의 클리토리스가 질고를 완전히 덮는 형태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 베인 브릿지라는 의사는 13cm 길이와 거의 발기하지 않은 성기의 지름을 가진 클리토리스의 32살 여성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1813년 프랑스의 의학 백과사전은 31cm의 클리토리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에 대해 마치 오리의 목과도 같았다는 주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질. 스코틀랜드 출신의 거인 여성 애나 스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몸집과 관련된 상당히 마른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19세에 이미 234cm의 키를 가지게 된 그녀는 역시 2m가 넘는 키를 가진 마틴 베이치라는 군인을 만나 1872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고 그 타이틀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1879년 그녀는 체중 11.7kg의 신장 86cm의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아기는 출산 직후에 죽고 말았지만 그 아기의 신체 모형은 아직도 클리브랜드 건강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의 가장 큰 부분은 머리 부분이죠. 그 아이의 두개골 둘레가 48cm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밀 계산한 결과 그녀의 질구는 적어도 15cm 이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의 여성들이 출산 시 질구가 10cm가량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상당히 큰 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끝없는 노력 부문 췌장 성행위. 미국의 여배우 메이 웨스트는 추억을 회상하며 쓴 글에서 나는 침대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섹스 천재 테드와 1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섹스를 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췌장 오르가즘. 불행히도 남자의 오르가즘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3에서 8초 정도를 넘지 못합니다. 운이 좋다면 꾸준히 운동하고 매우 노력하면 10초까지는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여성들의 중간에 휴식 기간 없이 연속적인 오르가즘에 오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실 아담스는 그의 책에서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는데 당신의 여성이 지속적인 오르가즘에 대해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 오르가즘들은 처음에 2~4초의 경련으로 시작하여 20에서 60초까지의 지속적인 경련을 이끌어낸다고 밝혔습니다. 1966년 마터스와 존스는 25초 이상의 지속적인 경련을 포함한 43초간의 오르가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세계에 기록된 섹스 기네스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뉴스였는데요. 광포터가 가장 놀랐던 건 가장 큰 클리토리스가 11.4cm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상 속에만 듣던 길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나 긴 클리토리스가 있다니 아주 신기하고 흥미로웠네요. 언젠간 사진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섹시한 향기, 남자의 채취. 여자는 언제 어떤 이유로 섹스를 하고 싶을까요? 연인과 분위기 좋은 장소에 있을 때, 남자가 사랑스러울 때,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죠. 남자들은 여자가 언제 섹스를 하고 싶은지 잘 모릅니다. 모른다기보다 남자는 여자가 언제 섹스를 하고 싶은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가 언제 흥분하는지 알기 위해서 남자는 성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남자가 경험이 많더라도 여자가 솔직한 자기 감정을 말해주지 않으면 여자의 감정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자는 무엇에 흥분하고 섹스하고 싶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와 임상 심리학자 신디 메스턴이 함께 쓴 책 여자가 섹스를 하는 237가지 이유의 1장은 여자가 무엇에 흥분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1장 중에서 여자가 왜 남자의 냄새 때문에 흥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끌리는지 여부에서 냄새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자들이 느끼는 성적 흥분은 좋은 채취에 의해 강화되기도 하고 나쁜 채취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남자의 냄새는 여자가 짝짓기 상대를 선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녀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섹스하기로 마음먹었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브라운 대학교 연구진은 여자들이 연인을 고를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각은 2위이고 청각과 촉각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테네 연구소 책임자 위니 프레드 커틀러 박사는 여자가 남자의 항문, 겨드랑이, 소변 배출구, 가슴, 입의 분비샘에서 나오는 페로몬에 노출되면 성적으로 흥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냄새에 따라 성적으로 끌리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가 남자의 채취 때문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자는 임신 가능한 배란기의 후각신경이 평상시보다 절정으로 예리해집니다. 예리해진 후각신경으로 여자는 남성이 우수한 면역체계를 지닌 유전자와 건강한 신체의 좌우 대칭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간파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여자들 자신이 이런 능력을 지녔다는 것에 대해 남자보다 더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들은 무의식 중에 유전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남자에게 끌립니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는 주요 조직 적합 유전자 복합체에 있다. 여자들은 자기들과 MHC 유전자가 다른 남자들과 짝짓기를 하면 두 가지 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MHC 유전자가 여성과 다른 남자는 일반적으로 더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전자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근친교배로 인한 선천적 결손증, 낮은 지능 같은 문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MHC 유전자가 상호 보완적인 남자와 관계하여 태어나는 자식은 면역 기능이 우수합니다. 다시 말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남자가 지닌 유전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연구자들은 29명의 남자에게 닷새 동안 면조각을 각자의 피부에 부착하고 생활한 후 그 면조각에 밴 각자의 남자의 체취에 여자가 보이는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여자들은 MHC 유전자가 자기와 상호 보완적인 남자의 향기가 성적으로 가장 끌린다고 판정했습니다. MHC 유전자가 자기와 비슷한 남자의 냄새에는 역겹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진화 심리학자 크리스틴 가보와 그의 동료들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MHC 유전자가 비슷한 여자들은 배우자와의 섹스 횟수를 줄이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배란 주기에서 임신이 가장 잘 되는 시기에 성적으로 다른 남자들을 꿈꾸는 횟수가 많고, 실제로 MHC 유전자가 배우자와 상호 보완적인 여자들에 비해 더 빈번하게 다른 남자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는 대칭적인 신체를 지닌 남자의 냄새에 성적으로 끌립니다. 남자의 대칭적인 신체는 건강과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임신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대칭의 남자를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혼외 정사를 원할 때도 대칭적인 남자를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는 남자의 최초로 남자의 우수한 유전자와 건강한 신체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립니다. 냄새 채취, 항상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는 이성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닌,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실제 실험 결과 자신의 유전자와 다른 향기를 가진 남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는데요. 향수를 굳이 뿌리지 않아도 이성 간의 페로몬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게 인간을 참 신비롭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광포트의 펀펀한 리포트. 첫 번째 펀펀 리포트. 섹스 대화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파트너와 섹스를 하면서도 섹스에 대한 대화를 마음 놓고 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성교육 때문에 섹스를 말하면 이상한 여자로 혹은 밝히는 여자로 보게 될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섹스는 남자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남자가 하는 대로 섹스를 따라 해보지만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원래 섹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위안을 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섹스를 좋아하고 즐기는 여자들을 저질이고 천박하다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신혼 때는 남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동안 해보지 못한 섹스를 즐겨보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본다 해도 결국 그것은 삽입하고 사정하는 체위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남자들은 섹스 전의 달콤한 대화와 사랑이 가득 담긴 충분한 애무를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알아서 애무를 한다 해도 그 역시 삽입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여자를 흥분에 빠져들게 해서 섹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성적으로 즐기려면 전이의 과정만큼은 여자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해야 합니다. 전이의 과정에서부터 서로에게 친밀하고 성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충분한 애무를 통해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전에는 다음 단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어떻게, 남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줘야지. 그런 말을 하면 남자가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이처럼 말하기 어렵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결국 남자는 자기 식대로 삽입 위주의 섹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섹스는 하면서도 섹스의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섹스는 남자가 원하니까 할 수 있어도 성적으로 자극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남자가 조금만 애무의 농도가 짙어져도 화들짝 놀라면서 변태라고 남편을 몰아세웁니다. 섹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삽입 위주의 섹스만 정상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변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옛날 여자들처럼 섹스를 단지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도 당연히 성적 쾌감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비록 자신은 목석처럼 누워서 남자의 눈치만 보고 알아서 만족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성적 불만을 감추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섹스를 할 때 별 느낌이 없으면 처음에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가 강한 느낌이 좀 더 오래 지속되면 오르가즘을 경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감이 개발되지 않은 여자라면 좀 더 오래 섹스를 한다 해도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섹스를 하고 나도 뭔가 부족하고 미진한 느낌 때문에 괜히 짜증이 나고 말도 퉁명스러워집니다.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나빠졌지? 여자 스스로도 자신의 성격이 이상하게 나빠져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유 없이 울화가 치밀고 심술을 부리게 됩니다. 분명히 섹스 때문에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섹스를 빼고 자신의 불만을 말하려고 하니 자신도 어쩌지 못해 짜증만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섹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일에는 말도 많고 활동적인 여자도 꼭 잠자리에서만큼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섹스를 말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섹스의 대화를 부끄럽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섹스 트러블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성적 불만을 의식하게 될 때는 이미 여자도 남자들처럼 섹스는 오직 성기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서 자신의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남자의 성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성기의 크기나 섹스 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연중에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게 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여자 자신이 섹스의 대화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여 하지 못하면 단순히 섹스 트러블만을 만드는 것 아니라 결혼 생활 전반에 불협화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짜증을 부려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남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불신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여자의 자신 정신 건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원하고 사랑해서 하는 섹스. 그러나 여성들이 섹스에 대해 말하면 너무 밝힌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그나마 여성들도 섹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시대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여성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섹스에 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다간 결말이 좋지 못한 건 당연지사겠죠. 이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섹스에 임해야 상호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펀 리포트. 섹스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사람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기에 어려운 질문입니다. 싱글도 있고 결혼한 분들도 있고 대부분 자주 그리고 많이 하고 싶어 불만이실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사이트에서 섹스 횟수, 요일, 시간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섹스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35세에서 44세, 1년에 112회, 3일에 한 번. 25세에서 34세, 1년에 108회, 3.8일에 한 번. 16세에서 20세, 1년에 90회, 4일에 한 번. 요일과 섹스, 가장 원하는 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장 하기 싫은 요일, 월요일, 목요일. 가장 많이 섹스하는 나라, 그리스, 1년에 164회, 2.2일에 한 번. 브라질, 1년에 145회, 2.5일에 한 번. 러시아, 폴란드 143회, 2.6일에 한 번. 가장 적게 섹스하는 나라 일본 1년에 48회, 7.6일에 한 번. 평균 섹스 시간 20% 1에서 5분, 35% 6에서 10분, 25% 11에서 15분, 15% 15에서 30분, 5% 30분 이상. 각 나라 남자들의 평균 섹스 시간 영국 약 7분 36초, 프랑스 약 15분. 프랑스는 오럴 섹스를 대단히 좋아하고 기혼자의 27%가 스와핑을 할 정도로 스와핑이 관대하다고 합니다. 독일 약 17분, 인도 약 13분, 터키 약 3분 30초, 일본 약 14분 36초, 중국 약 1분 20초, 브라질 약 30분. 두 번째 펀 리포트는 섹스를 평균적으로 몇 번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린 기사였습니다. 각국에서 다양하게 섹스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특히 가장 섹스를 많이 하는 나라는 광포토의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간 그리스가 1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놀란 사실은 평균 섹스 시간이었는데 1에서 5분밖에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20%나 달했습니다. 이 20% 분들은 저희 성토피아 라디오를 무조건 들으셔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 뉴스에서는 섹스 기네스북 세계 최고를 찾아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펀 섹스 리포트에는 섹스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귀를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많은 구독 버튼과 댓글, 하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희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